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의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표준 암 치료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일본의 암 전문의 곤도 마코토 교수가 주장하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암 치료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암의 경우에 조기 발견이란 어느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한결같이 치료를 늦게 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데, 그렇다면 일찍 발견만 하면 정말로 치료가 되고 완치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암 치료를 위해 주로 행해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표준 치료라고 하는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들 수 있지만 이들 세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술요법. 수술요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고방식에는 나쁜 것을 도려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국소적이라기보다는 전신적인 병이기 때문이죠. 특히 암은 혈액의 오염에 의해 나타나는 전신적인 병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 부위만 도려냈다 해도 언제 다른 부위에 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암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신체의 저항력도 함께 약화되어 병세가 더욱 악화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치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암으로 진단된 종양은 진짜 암과 유사암으로 나뉩니다. 진짜 암은 처음부터 전이가 온몸에 숨어 있다가 언젠가 나타나 목숨을 빼앗고, 유사암은 악성으로 분류하지만 성질은 양성 종양이며 암으로 바뀌지 않는데 일부 의사들은 암으로 변한다고 해서 무의미한 수술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화학요법. 지금까지 화학요법을 위해 많은 종류의 항암 물질이 개발되어 투약하여 왔지만 치료 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약제가 과연 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 중에는 오히려 발암성까지 있으니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암세포를 박멸하기 전에 정상세포까지 타격을 주게 되어 계속적인 화학요법제 사용은 암세포와 함께 건강한 세포까지 사멸되기 때문에 항암제 투약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사선요법. 방사선요법도 위험성을 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을 쬐면 암 조직이 파괴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와 함께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오히려 정상세포로부터 암세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존 암 종양의 증식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방사선 노출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암이 조기 발견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방법으로 암에 대한 조기 치료를 받게 되면 조기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암이 발생했어도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히 나아버렸다는 예도 적지 않은데, 지금처럼 치료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기 발견이 안 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요법을 시행하여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수술로 암 조직을 도려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는 암 조직을 떼어냈다는 환우 자신의 정신적인 안도감과 함께 대수술을 계기로 하여 수술 전의 나쁜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몸속의 자연 치료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권위지의 문해춘추에 실린
고통스럽기만 하고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암 검진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암 전문의 곤도 마코토 교수의 글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암의 개념과 함께 조기 발견이 암 치료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암 치료법에 대해 얼마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차원에서 암을 이해하고 과연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암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암의 치료법은 당장이라도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기 발견의 보상이 유방절제이거나 인공항물이라니 너무 슬픈 일이다. 물론 어느 장기든 부담이 적은 축소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의사는 자기류의 치료법에 집착하려고 든다. 그 방면에 대가나 전문의일수록 큰 수술이 되기 일쑤다. 당시 조그만한 암인데도 크게 끊어내는 의사가 많다는 이야기다. 일본 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술 지상주의다. 우리는 이 문제부터 치료해야 한다. 암 검진에서 발견된 조기 암은 축소 치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조그만한 암이었는데 장기가 몽땅 절제되고 만다. 조기 암이라고 진단되었을 때는 불효불급한 수술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최대의 문제는 작은 암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만큼 폐단 역시 크다는 사실일 것이다. 암이 미소해질수록 해를 주지 않는 무해암인 빈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한 오진도 증가한다. 이러한 모순은 의사의 능력이나 의료기기가 좋아질수록 커진다. 의학의 진보와 함께 모순이 확대된다는 것은 진보냐 검진이냐의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암 검진에 대해 생각이 미치면 암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부딪힌다. 암은 과연 질병인 것일까? 연령이 배로 오르면 암의 발생률은 몇 배로 커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화의 일종이 아닐까?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나 죽기 전에 걸리는 병치고 암보다 더 좋은 병은 없다. 암이면 최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치매는 그야말로 무서운 질병이고 뇌졸중이 된다면 반신마비가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큰일이다. 심근경색은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일상생활이 제한된다. 대처 방안만 틀림없다면 암의 일상생활은 오히려 편하다. 암이 늦게 발견되기 쉬운 것은 자연의 상태에서는 암이 그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은지 보여준다.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때문이다. 장기가 없어졌으니 일상생활이 부자연스럽다. 효과 없는 항암제를 대량으로 쓰니까 심신 모두 갈기갈기 찢어진다. 암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나 암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 각자의 인생 목표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조기 발견이나 수술은 그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매일매일 어두운 인생을 보내야 하는가? 검진을 받으면 불이익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적어도 이익은 없다. 관심을 암이나 검진 이외의 것에 돌렸을 때 우리는 마음 편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최첨단 의료 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학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암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조기 검진으로 인한 암 발견, 위험하지 않은 종양마저 암으로 진단하는 의료계의 관행, 암 표준 치료 때문이다. 최근에는 곤도 마코토 교수의 견해와 함께하는 암 전문가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암에 대해서 보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드린 말씀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어서 암에 대해 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